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국에는 2천만 명에 달하는 성인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00분위로 따져보면 이는 미국 내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 수치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의 입지도 단단해지고 있고 이들을 위한 정책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신분증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출전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스포츠계도 변화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들이 이제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지만 간혹 이들을 위한 지나친 배려가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전보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신분증에도 성별 구분법이 바뀌고 있으니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방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전에는 미국인이 출생신고 등에 표기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때는 의료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내년에는 성별 표기와 관련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국가가 성소수자들의 성취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또 이런 가운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제3의 성을 가진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했죠. 맞습니다. 지난 1991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남성 중심이었던 올림픽 경기들을 문제 삼으며 향후 올림픽 신설 종목은 남녀 부문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성을 넘어 더 다양한 성 정체성이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있게 허용됐습니다. 올림픽 최초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했던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가 최소 168명가량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베이징에서는 최초로 남녀가 아닌 제3의 성, 논 바이너리 선수를 볼 수 있게 됐는데 특히 피겨스케이팅 페어 부분에 출전하는 미국 국적의 티모시 루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다 보니 평등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되는데 생물학적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다른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책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들을 위한 과한 배려가 가끔은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인식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전국 곳곳에 성중립 화장실이 마련된 곳이 많죠. 심지어는 일부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버지니아주의 한 중학교가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기를 없애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자신을 남성으로 여기던 어느 여학생이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를 보고 불쾌감을 느낀다고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집중했고 소수를 위해 다수가 불편함을 겪는 것에 대해 타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성별 정체성은 인정하지 않고 트랜스젠더가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만 보장해주는 모순적인 분위기 자체가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트랜스젠더 운전자들에 대한 처우로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성소수자들의 계정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 검찰이 운전자 검증 절차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LA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시 검찰은 우버 측에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 사실일 경우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시 검찰이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퓨어 LA시 검사장은 서한을 통해 우버 가입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사용하던 계정을 정지당하는 등 일부 트랜스젠더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 시스템 오류 등 단지 실수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성소수자들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우버 측의 의도로 인한 것인지 알아낼 것이라고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만약 우버가 성소수자들에게 불평등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정책들을 펼쳐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법적 대가를 알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우버가 트랜스젠더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우버는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후원 활동을 많이 해왔던 업체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절차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버의 운전자 인증이나 업데이트 절차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 제시되어야 하고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이 일치돼야 합니다. 일부 성소수자들이 유독 이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기로 의심돼 정지되는 이유는 얼굴 인식에서 성전환으로 인해 바뀐 얼굴을 인식하지 못해 오류로 분류되거나 성을 바꾸면서 이름도 함께 바꿔 신분증의 이름조차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표엘의 시검사는 하지만 우버가 지난해 7월 남가주 시민자유연맹에 트랜스젠더 운전자 비활성화 문제와 관련한 검토와 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트랜스젠더에게는 이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들에게 개선과 편의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문의와 계정 복구 요청에도 우버는 이들 성소수자들을 외면했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 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버 측은 반복하여 성소수 운전자들의 경우 신분증의 이름과 사진이 항상 실제 신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신분증과 현재의 신원이 전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버 측도 승인을 내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사례들을 우버가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에 성소수자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또한 과한 배려이며 역차별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이들의 골은 깊어져만 가는 모습입니다. 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소수계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과 다를 게 없겠죠. 이 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다 함께 사는 사회라는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네, 김신우 기자 수고했습니다.